어떤 정치인인데 그 양반 참 잣나무 같은 정치인이지, 뭐 약간 좀 꺼림칙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그렇게 다른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공룡이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 막 잡아먹고 이러잖아요. 비명을 지르면서 막 도망치고 막 이러는데, 육식 공룡 말고 초식 공룡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화단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풀 뜯어먹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좀 생각을 해보면 초식 공룡들도 아무 나뭇잎이나 뜯어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유력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나무 같은 거 공룡이 좀 잘 뜯어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식물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꽃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식물, 이런 형태의 전형적인 식물을 속시식물이라고 하는데, 속시식물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의외로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공룡보다도 더 늦게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우리 가로수나 뭐 이런 걸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심는 나무 중에 플라타나스 나무 같은 거 속시식물에 속하거든요. 아마도 적지 않은 공룡들은 굉장히 낯설게 생각할 거예요. 저렇게 희한하게 생긴 식물이 있다니. 너무 냄새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할 것 같아. 소나무처럼 생긴 식물은 많은 공룡들이 비슷한 거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공룡이 아파트 단지에 나타난다면 소나무부터 뜯어먹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상상입니다. 소나무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자손을 남기면서 살아가느냐. 소나무는 송화가루라고 하는 소나무 꽃가루를 그냥 바람에다가 뿌리죠. 최근에 뉴질랜드 국립수질대기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송화가루가 바람을 타고 1500km까지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뉴질랜드에서 1500km를 송화가루가 막 날려서 날아가면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송화가루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바닷속으로 이렇게 가라앉으면 그게 바닷속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뉴질랜드 연구팀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500km나 송화가루가 날아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소나무들끼리는 서로 꽃가루를 다 교환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소나무들끼리는 서로 다 연애를 할 수가 있다. 장거리 연애. 이런 거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다.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아름다운 발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져 있어야 될 연인들 간에 우리 사랑 변치 말자, 이러기 위해서 맹세를 한다면 소나무로 만든 뭔가를 서로 증표로 나눠 가지면서 사랑을 맹세하는 이런 것도 좀 어울리지 않나. 소나무를 왠지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좀 멋있게 생긴 소나무 한두 그루 정도 아파트 단지 입구쯤에 잘 보이는데 멋있게 심어 놓으면 약간 아파트 값도 좀 멋있어 보이면서 올라가고 좋지 않을까? 사실은 소나무의 습성만 보면 도시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심기에는 아주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소나무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에도 심고 있다. 애국가에도 소나무 나오잖아요. 2절에 보면 소나무가 한국인에게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일 텐데, 소나무는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인의 사랑을 받았을까? 의외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 라는 추측에 닿게 됩니다. 한국생태환경사 연구소의 이현숙 소장님이라는 분이 기고하신 글에 따르면, 소나무가 널리 퍼진 것은 신라시대 후반 삼국 통일 정도, 그 이후 그 정도 시점인 것 같다. 소나무는 비교적 척박한 땅에서 좀 잘 자라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선비문화 이런 게 많이 발달하잖아요. 소나무가 척박한 땅에서도 그렇게 잘 버티거니와 또 겨울에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죠? 눈 속에서도 푸른 이파리를 항상 자랑하는 나무, 저것이 선비의 기계다. 신라 시대에 신라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 향가라고 하죠. 그 노래에 가사가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되게 기계가 좋다, 사람이 되게 멋있고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잣나무에 비유해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너무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다, 잣나무 같구나 라든가. 신라 시대 때는 아닌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인데 그 양반 참 잣나무 같은 정치인이지, 뭐 약간 좀 꺼림칙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그렇게 다른 나무가 아닙니다.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종은 서로 다른 종인데 속이라는 단위에서 서로 같아요. 둘 다 소나무 속에 속해요. 잣나무는 소나무 속에 속하는 하나의 종인데 그 씨앗 부분이 좀 먹기 좋은, 맛있는 그런 종류의 소나무다. 소나무도 사실은 솔방울을 이렇게 잘 까보면 잣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소나무 솔방울은 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흔히 솔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안 먹는데 야생동물들은 그것들을 먹는 종류들이 있어요. 다람쥐 비슷하게 생긴 청설모라고 하는 것들. 새 중에서는 박새라고 해가지고, 이 박새가 원래는 곤충 같은 것들을 많이 먹고 살거든요. 겨울이 되면 곤충 같은 것들이 너무 추워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먹을 게 없을 때 솔씨 같은 거 쪼아서 먹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소나무가 너무 없어가지고 박새가 먹을 게 없어지면 굶어 죽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박새가 없어지겠죠. 그럼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 곤충들이 창궐하겠죠. 그럼 해충이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벌레가 들끓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기르는 것이 솔방울에 생기는 솔씨로 다른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야생동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야생동물이 생태계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충을 먹어주기도 한다. 이 박새나 청설모 같은 동물들은 솔씨를 까먹고 나서 좀 남으면 땅에 흙 속에 막 이런 데다가 좀 파묻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묻어 놓다가 보면 굉장히 많은 비율을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방치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소나무가, 작은 아기 소나무가 자라나게 되겠죠. 또 여러분, 소나무 하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피톤치드 뭐 이런 말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걸 약간 영어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뭐 피톤사이드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사이드 막 약간 이게 좀 무서운 느낌 나지 않습니까? 뭔가를 죽이는 물질 뭐 이런 거를 무슨 사이드라고 합니다. 식물들이 어떤 특정한 물질을 뿜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해충을 죽이려고 하는 때 뿜어내는 물질이 바로 피톤치드다. 소나무가 뿜는 물질 중에 피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알파피넨이라고 하는 그 물질인 경우에 201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이창준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 잠의 질을 개선을 하는데, 동물의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아파트에 몇 그루 정도 있는 소나무가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은 좀 더 연구를 하면서 잘 따져보아야 될 문제겠지만, 여러 가지 곤충 또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 소나무가 뿜어내고 있는 피톤치드라는 화학 물질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아파트라는 환경을 가만 살펴보면 닭장같이 생긴 집, 뭐 되게 삭막한 콘크리트 덩어리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라는 공간은 그래도 사람들이 조경 같은 걸 신경을 쓰고 공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정원 같은 것을 도시 안에서도 많이 꾸며 놓으려고 노력하는 공간이잖아요. 특히나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의 62.3%가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한국인이 가장 한국인의 평균대로 사는 아파트 단지라는 그 공간에서 다른 생물들하고 어떻게 부대끼며 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살펴보는 것도 여러 가지 생물들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 생물학이라는 책을 감히 썼어요. 우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의 여러 가지 생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 이런 것도 생물학의 재미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해주는 생물학의 재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아파트 생물학이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제가 읽는 거를, SF 읽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소설 중에서 SF를 좀 많이 자주 쓴 편입니다. 나름대로 또 SF의 역사, 유명한 SF 소설,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거 뭐가 있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재밌게 봐가지고 기억에 남았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연히 그 애니메이션에 관한 내용이라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못 봤습니다. 지의류라는 이름으로 분류되는 생물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좀 오래된 돌이나 아니면 좀 오래된 나무의 나무 껍질이나 이런 거에 보면 페인트 흘린 것처럼 하얀색이나 옅은 녹색 같은 걸로 뭐 이런 흔적 같은 게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의류라고 불리는 상당히 습성이 특이하고 괴상한 생물입니다. 오래된 그런 유적지에 돌로 된 석상 같은 데도 많이 끼거든요.
저는 뭐 때문에 더 관심이 많냐면 뭐 옛날 유물이나 유적을 뭐 복원하고 그런 걸 소재로 공원을 만들고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새로 복원한 무슨 옛날 유적지 뭐 이런 걸 보면 새로 복원한 거니까 너무 이렇게 새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문화재를 복원한 다음에 인위적으로 이 지으류를 입혀가지고 자라나게 하면 되게 오래된 돌처럼 꾸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예스러운 느낌이 나고 그 문화재라는 느낌에 더 어울리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거 좀 보기 좋으라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욱 관심이 많은 생물입니다. 좋아한다라는 감정이 되게 사람스러운 감정이니까요. 그거를 그대로 딴 동물에 투영하기는 좀 그런데 어느 정도 좋아한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 곡식을 쌓아놓게 되었을 때 그 곡식을 쥐들이 많이 훔쳐먹고 있는데 그 쥐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고양이가 그 쥐를 잡으려고 그 사람이 곡식 쌓아놓은 근처에서 얼쩡거리다가 사람하고 어울려서 살게 되었다라고들 많이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그거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동료 관계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런 정도면 이 살벌한 생태계에서 어느 정도 서로 좋아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시작은 비즈니스 관계였다. 뭐 비즈니스 하면서 서로 좋아할 수 있잖아요. 사람 피를 안 빨아먹을 때는 식물의 뭐 수액 이런 거를 많이 먹고 산다고 하거든요. 모기가 이렇게 꽃가루를 섞어가지고 씨를 맺게 해주고 하는 역할을 벌이나 나비처럼 어느 정도 한다는 것 같아요. 모기를 또 먹고 사는 생물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새종류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모기 같은 거 많이 잡아먹고 살거든요. 말라리아 모기 조심해야죠. 중국 얼룩 날개 모기, 우리나라의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로 가장 많이 지목받고 있는 모기인데 뭐 얼룩 날개 모기이기 때문에 날개가 얼룩 무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모기 날아다닐 때 날개 무늬 유심히 봅니까? 그걸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 신문 기사나 일기예보 같은 데서 얘기를 해줍니다. 요즘 뭐 말라리아가 이 지역에 좀 도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좀 철저하게 모든 모기에 대해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라고 할 때 흔히 DNA 속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동물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항상 DNA라는 걸 부모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거기 속에서 습성이 막 다 나오는 거거든요. 식물도 다 DNA라는 물질이 간단하게 생긴 물질도 아니에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 물질을 식물도 똑같이 사용해요.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무슨 곰팡이, 세균 이런 것들도 다 DNA라는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를 이어가거든요. 근데 바이러스 중에는 희한하게 RNA라고 하는 DNA하고 살짝 다른 물질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바이러스를 RNA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제법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동물, 식물, 세균, 곰팡이들하고는 되게 근본적으로 다르다. 네, 곽재식의 아파트 생물학, 정말 재미있게 야심차게 좋은 내용을 많이 담아서 쓰려고 노력한 책입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 이런 거 별로 없고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재밌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기회로 이 책을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대로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시청 후기를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가지고 제가 직접 한 사인이 들어가 있는 책을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해주시고 시청 후기도 써주시고 책도 즐겨주시면 더욱 좋겠죠. 감사합니다.